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이 올라도 살짝 불안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이지는 않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워런 버핏이요. 작년 4분기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을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인데요. 223조 원. 뭐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이제 뭐 100조가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감이 좀 없어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했던 말이 국내외 투자할 기업이 없다. 사실 뭐 AI다, 뭐 그 IT 기업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사실 뭐 주식이 미국 주식 호황인데요.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할 데가 없다. 지금 그 보유 현금을요, 뭐 1년 전에 대비를 해봤더니 현금 보유액이 약 170조 원이었다가 이게 지금은 223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일부 좀 더 팔아서 현금을 더 쟁여놨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쟁여놓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의 증시가 카지노 같다. 카지노 집안에 들어와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IT의 버블이 지금 증시 위기, 이거 언젠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버크셔 그 해서웨이의 4분기 영업이익은 이 와중에 28% 정도 또 증가를 했네요. 이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뭐 수년 전부터 큰 경기 침체 온다. 짐 로저스, 뭐 로버트 기요사키를 비롯해서 수많은 투자의 귀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귀재 맞습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춰도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3년 전, 4년 전부터 지금 달러만 들고 짐 로저스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현금만 몇 년째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너무 기회 비용이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르신들이죠. 좀 연세가 다들 있으시죠. 이분들이 뭐 글쎄요, 뭐 인공지능 그 주식, 뭐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IT 기업들의 그 수혜를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짐 로저스도 그렇고요. 로봇 기요사키는 금, 은, 비트코인 사라고 계속 하고 있죠. 사실은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그 어르신들은 타이밍 못 맞춰도 또 큰 돈을 벌 겁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대폭락,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이 와르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겁니다. 그때가 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간 쌓았던 223조라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점에서 대량 매수하겠죠. 언제 팔든지 말든지 그분들에게는 이제 자유가 생기겠죠. 저점에 대량 매수하면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인 상승세에 이어져서 기분은 좋죠. 근데 지금 매매에 대한 좀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애매하다?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 자, 이러시면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까 그 보셨던 그 우리 투자의 어르신들, 그분들은요, 단타의 신들이 아닙니다. 그 타이밍 매매 자체를요, 본인들이 잘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만 투자를 합니다. 그때만 매매를 하죠. 자, 매매 횟수가 일반인들은요, 적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큰 부를 쌓았던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죠. 그때 미국의 그 특히 이제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때 빚을 내서 뭐 부동산을 그때 뭐 한 7천 채를 샀었나요? 그때 부동산, 요지의 부동산을 다 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매매 횟수가 많다고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 확실한 기회에 과감하게 배팅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어,
2월 26일자 기사가 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더리움 누군가 사고 있다. 특히 2월 들어서 많이 샀다 말씀 계속 드리죠. 주말 사이에 못 참고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거래 또 6,800원어치를 이더리움을 담습니다. 자, 이게 의견입니까? 팩트입니까? 사실이죠. 그냥 팩트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 또 특정 거래는 6일간 4,550만 달러, 이거 뭐 우리 돈 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더리움 매집해서 지금 스테이킹 해놓고 있다. 사실 우리들의 투자 롤 모델이죠. 지금 600억 원을 매집해서 스테이킹을 맡기면요. 이자 3.5%만 받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될 특정 거래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전문가가 이번 강세장 기간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순감소세 지속 전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EIP 1559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을 자동 소각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었죠. 두 번째 이더리움 머지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POW 채굴에서 POS 지분 전환으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2번은요. 그 이더리움의 발행량 자체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요. 전 세계 모든 그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 올라가고요. 공급이 많아지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더리움의 수요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누군가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친 듯이 더 살 것이냐? 조금 그럴 추세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ETF 관한 특히 이제 블랙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전 세계 비트코인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죠. 뭐 채굴 기업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뭐 코인베이스까지 블랙락 다 수하에 있습니다. 심지어 서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도 디지털 커런시 그 미래의 디지털 화폐의 시대를 통제하려고 하죠. 다음 순서가 뭐다?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주지 않는 이자를 줍니다. 스테이킹 이자를 주죠.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ETF가 승인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한번 SEC가요. 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기소했는지 혹시 이거 생각나십니까? 이게 작년 6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너희들이 그 코인에 대해서 스테이킹을 하면 일단 뭐 미등록 증권이어서 일단 한번 그게 이제 죄목 1번이고요.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 두 번째, 니들이 뭔데 이자를 지급해. 기억나십니까? 이자라고 하는 건 전통금융, 은행들의 고유의 영역이죠. 근데 너희 같은 하찮은 거래소 주제에 이자를 준다고 장난해 하면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걸 조금 말 바꿔볼까요? 코인요.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 지금 월가에 뭐 피델리티, 뭐 시타델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EXM이라고 하는 EXDM인가요? 거기 만들었고 코인을 보관도 해줍니다. 코인 스테이킹 맡기면 코인 이자 이제 전통금융 월가에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노리고 기다리고 SEC에 월가는 계속 로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 이 그 코인 시장의 장악이 월가에 의해서 점점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코인을 띄울까요? 죽일까요?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공급입니다.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더리움을 소각시키는 메커니즘 이제 쓰면 쓸수록 이더리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발행량 자체를 감소시켰거든요. 이게요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한번 이게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희소한 자원인들 공급량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게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 해서 반감기지만 플러스죠. 서울의 강남의 땅이 아무리 희소하기로서니 땅이 없어집니까? 땅이 없어지진 않죠. 근데 이더리움은 없어집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아주 뭐 상승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쓰면 쓸수록 뭐 한다? 소각시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살짝 0.158% 정도. 이거는 다른 자산에서는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더리움 사라는 얘기인가요? 저희 크립토 TV는 뭐 종목이나 타이밍, 매수 매도 추천 방송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교육 방송이죠.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지 사라 팔아라 다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그게 뭐가 됐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아니라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이 원칙 어기면 돈 못 법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뭐를 사야 하는지, 그게 이제 얼마가 싼지, 비싼지에 대한 본인의 안목이 있으셔야 되고요. 기준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본인의 영역이시겠죠. 이제 뭐 단기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샀다 팔았다, 이게 뭐 투자라고 하는 걸 크게 보면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로 제가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그래서 사연은요.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 하나에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게 수십 가지거든요. 근데 그냥 뭐 사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그게 단기,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몇 달만 해서 몇 달 만에 큰 뭐 10배, 20배를 가져가려고 하면요. 그거 이제 소위 단타라고 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통과하면 뭐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최소 그러니까 이길 확률. 내가 생각하는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70%, 80% 최소 올라갈 확률이 7, 80%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뇌피셜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본인의 철저한 그 인디케이터, 지표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손익비가 중요합니다. 이 손익비라고 하는 건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 손익비도 좋고 확률도 높다고 해도 이걸 언제 매매를 들어가냐? 탈출 전략.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빠져나오고 언제가 되면 칼같이 끊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탈출 전략이 100% 확실할 때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 의견이 틀렸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바로 손실을 확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투자자 그 표현을 빌리면 살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손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저도 쉽지 않고요. 사실 뭐 이거는 그 일반 투자자들이 손절 라인 잡고 그냥 칼처럼 손절한다.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웬만하면 이런 단기 매매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제가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현재 그냥 이더리움이 400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한 80% 이상은 더 이상 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근데 오르면 한 500만 원까지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200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 뭐 코인 반토막은 뭐 거의 디폴트 아닙니까? 기본 세팅이 뭐 마이너스 50%죠. 이렇게 그냥 본인이 기준을 잡아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성공을 해서 500만 원 오르면 그때 수익률은 25%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번 거죠. 근데 실패했다? 그러면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50%가 수익률이 됩니다. 성공했을 때는 100만 원인데 실패하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죠. 이건 손익비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래는 하시면 안 된다. 그 반대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됐을 때 200만 원을 벌고 떨어졌을 때는 한 100만 원만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확률이 동시에 80% 이상이다. 그러면 한번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요, 성공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만 원이 됐는데, 자, 칼같이 팔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칼같이 팔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분만 단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미국의 텍사스주의 젊은 유권자들이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 특히 이제 소위 말한 MZ 세대죠. 이제 한 40% 가까이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 미국의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습니다. 근데 이들은 코인 편에 서서 정책 위반자들이 암호화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최근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비트코인의 옹호 발언을 한 걸, 사실은 이게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어쩔 수 없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트럼프 그 지갑을요. 요즘은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더리움이나 그 NFT를 갖고 있나 봤더니 합쳐보니까 이더리움과 NFT가 지금 요즘 가격이 올라서요. 67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좋았는지 알았더니 지금 이더리움도 뭐 속으로는 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자산이 워낙 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은 사실 뭐 그건 아니지만 NFT를 통해서 본인을 홍보하는 거의 귀재입니다. 그렇게 NFT를 잘 활용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더리움이 지금 단기 강세다. 3,100달러도 뭐 이제 어제 기준이죠. 이게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22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근데 뭐 이더리움 나 사실 없는데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요. 우리가 들고 있는 대부분 알트코인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바로 이더리움이죠. 비트코인의 뭐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가 MVRV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이 지표가 이동 평균보다 더 높으면 상승장, 강세장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현재 2.18인데 1년 이동 평균 1.5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죠. 이게 더 높다는 것은 지금 상승장이고요. 머지않아서 가격이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지난 2013년, 17년, 21년 강세장에서 가격이 계속 올랐었죠. 반면에 이 MVRV 지표가 이동 평균보다 낮았다면 이제 2014년 이제 짝수 연도죠. 2018년, 22년 하락장을 겪었었다. 근데 지금은 위쪽에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이렇게 차트로 나타냈는데 이 지금 그 동그라미 보이시죠? 빨간색 이 라인이요. 지난 21년도 상승장의 이제 어깨에 해당하는 사실은 뭐 괜찮은 가격대인데요. 지금 그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간다. 사실은 이제 신고점에 근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접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뭐 트위터상에 제가 한번 그 뭐 시장 정설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곧 알트 시즌이 매우 근접했고 뭐 이더리움, 뭐 카르다노, 아발란체 등 모두 달나라로 갈 것이다.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뭐 설레발을 칩니다. 그리고 뭐 이치모크 골든 크로스가 이제 뭐 크립토 마켓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 지금 곧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렌 노이너라고 하는 뭐 유튜버입니다.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말이 많습니다. 뭐 어찌 됐건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했냐? 곧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큰 돈을 부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죠. 대부분은 그 번 돈 결국은 다 잃고 말 거야. 뭐 지난 이제 상승장 뭐 한 번, 두 번을 겪으셨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소위 미실현 이익이 뭐 수억에서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까지도 갔는데 제때 못 팔아서 그게 싹 다 날아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반복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소위 말하는 그 업계 최소 뭐 이 코인 업계 5년, 6년, 7년 뭐 고인물들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ETF다, 뭐 이더리움 ETF다, 뭐 반감기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 일반인들은
ETF가 뭔지 잘 모르신 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알트코인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뭐 마이클 반데르포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알트코인이 매우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자, 비트코인이 먼저 이렇게 쑥 올랐다가 좀 주춤해지면 그 돈을 가지고 번 돈으로 사람들이 집으로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알트코인에 다 쏟아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알트코인의 향방에서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대비한 가격인데요. 이게 1번처럼 올라갈 것이냐, 2번처럼 떨어질 것이냐.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초록색 그 상승 플래그가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더리움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 많이 실은 사고 있거든요. 1번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뭐 ETF 기대감이 됐든 뭐가 됐든 누군가 지금 이더리움을 많이 사고 있다. 자, 라울 파리 하는 얘기도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 건 워런 버핏 뭐 투자의 귀재 뭐 아무리 옛날 분이어도 이분이 뭐 사실 레전드는 레전드거든요. 현금이 많아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좀 찝찝하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 감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버핏 지수라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증시는 역대급으로 과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버핏 지수는 미국의 GDP 대비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해서 주식이 얼마나 과대평가됐냐, 과소평가됐냐를 보시면 되겠죠. 이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라인을 이제 100%라고 해서 이제 그 검정색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 위에 위치하면 고평가입니다. 그 밑에 있으면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인 구간은 그 이제 고평가는 그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 있죠. 고평가 구간에 속해 있고요. 저평가는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뭐 이렇게 지금 있고 한 번 정도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표. 이 지표는요, 사실 1964년 이래로 틀려본 적이 없는 지표죠. 제가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장기, 단기 미국 금리의 역전을 나타냅니다. 그게 지금 이 0 밑으로 내려가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마이너스가 커지면 이제 제일 밑에까지 갔다가 위로 이렇게 솟구쳤을 때 이게 경기 침체가 항상 예외 없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70년대는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특히 70년대 말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었죠. 그만큼 경기 침체도 사실 깊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닥을 찍고 이게 올라갈 때 경기 침체 이게 보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 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보는 거죠. 자, 저라면요. 사실 지금의 상승장 뭐 조금 이제 올라가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절대 저라면 지금 큰 돈을 투입 안 할 겁니다. 이게 뭐 소액으로 그냥 뭐 조금 사는 거면 모를까. 지금은 좀 달려가는 말이거든요. 올라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큰 급등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여기서 조금 코인을 팔았다가 다음에 차기 폭락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팔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럼 뭐 너 언제 큰 돈을 그러면 매수할 건데 아까 그 워런 버핏 옹, 뭐 짐 로저스 옹, 저기 뭐 로버트 기요사키 그 할아버지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폭락이 오면 사겠다는 거죠. 안 오면요. 안 오면 어쩔 건데.
그냥 그 판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식도락을 전 즐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안 오면 우리 뭐 어차피 수익이니까 그걸로 뭐 수익 얻으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기회가 확실할 때만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 코인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진정한 포모는 나오지 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신고점이 어느 정도 접근했고 이제 이것을 어느 순간 돌파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언제 돌파할지는. 그리고 뭐 이더리움 현물 ETF, 뭐 금리 인하 지금 3월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뭐 5월 아니면 6월 아니면 8월인데요. 자, 뭐 어찌 됐던 큰 코인 시장의 폭등이 나와 준다면 지금의 엔비디아 열풍 정도는 최소 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게 테슬라였잖아요. 자, 그 정도의 큰 열풍이 불어닥치면요. 일반인들이 바로 살까요? 일반인들 바로 안 삽니다. 일반인들은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누가 벌었다 카더라. 얼마를 벌었고 퇴사를 했다 카더라. 뭐 집을 차를 바꿨다 카더라 하면 그때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지고 제일 마지막에 꼭지에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지금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일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결국 매수하는 시점이 저는 올 것이다. 올해 상반기 뭐 모르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주식이 큰 하락과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하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반기입니다. 근데 한번 뭐 조정을 겪고요. 이게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로 가면서 조금 다시 한번 이제 뭐 미국의 대선 있고 돈을 풀었으면 돈을 푼 효과는 뭐 6개월에서 1년 후에 또 크게 나타나 주거든요. 반감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해 이 큰 하락과 조정이 온다면 그때 큰 돈을 쏟자. 이게 저의 어떤 그 계획이고요. 이건 좀 약간 그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욕심 그러니까 누가 뭐 얼마를 번다 카더라 이제 진짜 포모가 오면요 이거 정말 살 떨립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고요. 욕심에 내가 눈이 멀거나 반대로 공포에 막 휩싸였을 때 되도록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공포에 사셔야 되죠. 탐욕이 있을 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덜덜덜 감정에 내가 좀 휩싸인 것 같고 그 뭔가 애매한 기분이 든다. 차라리 그냥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손자병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겨놓고 싸우자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길 싸움이 아니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게 딱 보고 아 이길 것 같고 그런 어떤 미리 사전 작업이 다 끝났으면 그때 가서 숟가락만 얻는 저도 이 말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매하다라는 건요 사실은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게 매수가 좋을지 매도가 좋을지 저도 지금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게요. 엄연한 투자의 과정입니다. 이제 일반 개인에 비해서 이제 대형 기관들, 억만장자들이 왜 부자가 다시 될 확률이 높냐? 포모를 선택하는 대신에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걸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투자자 2%가 나머지 98% 돈을 싹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뭐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 기다리실 필요, 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원화책을 하셔야겠죠. 감정적으로 지금 늦은 거 아니야? 지금 레이어 2가 뭐 뜬다는데 뭐 업그레이드가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